하나, 네. 둘, 셋. 우리 연 작가님도 이제 오늘부로 며칠이십니까? 50일 저번에 적으셨는데. 52일이요. 아, 멋지십니다. 와, 음, 연 작가님도 건강 챙기시고.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학원 할게요. 네, 학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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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난 참 난 행복해. 난 참 참 행복해. 행복해. 풍족해. 못할 것 지금 못할 것 없이. 난 참 없지. 난 참 풍족해. 난 참 풍족해. 좋아요. 라이브 스트리밍 켜고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지금 요거 네. 라이브 스트리밍 시간 조금 걸리거든요. 그거 음, 할 동안 화면 공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네. 네. 창이 중간에 하나 뜰 거예요. 잠시만요. 음, 네, 확인했어요. 됐나요? 네. 됐습니다. 시작하면 자, 될까요? 네, 제가 잠깐만 안내 한 번만 하고요. 네. 독서로 시작해서 이제 글쓰기 어떻게 보면 지망생 겸 정말 작가 지망생으로 또 나아가신 우리 아침라이프님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뭔가 인사이트를 또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 아침라이프님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함께 경청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라이프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침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냥 개인적인 제 이야기고, 마음 편하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나, 저는 때로는 조금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음, 제 이야기를 일단은 좀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목차로는 아침 라이프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제가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책으로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책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책을 통해 나는 아침 라이프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일단 아침 라이프라는 자기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아침 라이프라는 페르소나를 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나이는 43세 여성이고, 직업은 9세 아들을 둔 엄마고, 9년차 워킹맘에 15년차 직장인인 아침 라이프. 2015년 6월 엄마가 되고, 15년 11월부터 워킹맘이 되었어요.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육아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거는 전혀 하지도 못하면서 육아와 직장 생활만 할 수 있는 무한반복이 됐었어요. 왜 사는가? 뭘 위해서 사는가? 삶의 의욕이 전혀 없었어요. 짜증과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달했고, 뭘 해도 재미가 없었고, 웃음도 잃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작은 에세이 한 권을 해줬고, 그 책 한 권으로 생활이 180도 바뀌는 계기가 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기 전에는, 책을 읽으면서도
외로움과 우울감이 계속 이어졌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아,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책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하게 됐었던 계기가 되었고, 책을 가까이 하게 된 이유는 주변에 친구는 많더라도 내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거나, 나도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보다는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랑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공감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는 없게 됐었어요. 사람은 많지만 사람이 많은 속에서도 외롭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던 시기였었고, 그런 시기에 책을 만나게 됐고, 제 주변에는 신기하게 제가 원래 책을 안 읽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영향이 제일 컸기는 했겠지만 제 주변에는 책을 읽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공감해주는 책 한 권을 읽고서도 제가 너무 좋아서 이 책 얘기를 하면은 읽지 않았고 그 책에 대해서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그로 인해서 대화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됐고 뭐 여기서 뭐 왕따나 은따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이런 걸로 인해서 공감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거나 이런 친구가 없게 됐어서 오히려 책이 제 친구가 돼줬었고 이런 게 또 엄마한테도 또 말 못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생활을 하다 보면서 그러다 보면 엄마가 아이를 키웠었을 때의 시기랑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울 시기랑 조금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엄마하고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감은 하지 못하게 됐었고, 아, 나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키우는 그 시기랑은 또 좀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감을 또 못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오히려 책을 좀 더 찾아보게 됐었어요. 육아가 조금 고민이다 싶으면 요가서를 보게 됐고, 돈을 조금 더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재테크 관련된 책을 읽고 경제 경영서를 조금 읽으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점차 알아가게 됐었고, 또 삶에 지치고 힘들 때는 삶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에세이를 조금 읽으면서 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을 읽게 됐었고, 연계되면서, 그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연계하면서 읽는 연계 독서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책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내가 모르는 거나 궁금한 거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책에서 찾아보는 그런 습관 아닌 습관이 조금 길들어지게 됐었고, 제 고민이 있다고 했었을 때는 예전 같았으면 친구나 지인이나 누구한테든지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풀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제 고민을 마음속으로 담고 있다가 책을 어떤 책이든지 읽게 되면 바로 답은 안 나오더라도 읽다 보면은 신기하게 언젠가는 저에게 답을 주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책은 저한테 친구이자 엄마이자 저의 멘토가 되면서 꾸준하게 책을 읽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 과거와 현재가 조금 많이 달랐었어요. 과거에는 저의 삶은 맥시멀 라이프로 살았다면 현재는 미니멀 라이프로 살게 되는데요. 맥시멀 라이프로 살게 됐던 거는 처음에는 책을 읽으면서 제 삶 속에 하나씩 적용을 해보는 계기와 적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적용을 되면서 조금씩 저에게 변화가 생겼는데요. 변화해가는 제 모습이나 우리 집이나 우리 가정을 보면서 계속해서 책을 읽게 되는 계기가 좀 더 컸었어요. 이거는 맥시멀 라이프일 때는 나는 알뜰해. 나는 진짜 풍족하다. 우리 집엔 없는 게 없네. 이렇게 됐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홈쇼핑이나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홈쇼핑에 보면은 대량으로 구매하면 낱개로 하나씩 계산을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아, 지금 저렴할 때 있니? 이거를 다 미리 어차피 사용하는 거니까 미리 구매를 해두자. 아, 나는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구매를 했고, 그 물건들이 집에 있으면, 아, 우리 집은 없는 게 없구나. 정말 풍족하게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량 구매에, 홈쇼핑의 중독에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집의 공간은 한정적이고, 집은 점점 좁아져 가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고, 그 속에서 공간이 좁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뭐 집에 자꾸 있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집이 너무 공간이 좁고 답답하고, 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 아, 너무 좁다. 이런 생각만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오히려 더 짜증이 나고 우울감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또 쇼핑을 하면서 또 물건이 쌓이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책을 읽으면서 하나씩 했던 거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 비워라. 욕심을 내지 마라. 이런 문구를 계속 와 닿으면서, 아, 그래, 나도 미니멀 라이프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점차 점차 바뀌면서, 지금도, 아, 나는 알뜰해. 나는 정말 풍족해. 우리 집엔 없는 게 없어.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기에서는 똑같은 문장이지만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알뜰해를 알뜰하다라는 걸 대량 구매해서 저렴할 때 미리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씩 하나씩 사서 사용을 하고, 아, 나는 정말 풍족해 하는 거는 물건으로 풍족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풍족한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사지 않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게 아니고, 아, 나는 지금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고 내가 살려고 하면 언제든지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아, 나는 정말 풍족하다라는 마음이 더 들었고, 우리 집에도 기존에 있었던 거를 충분히 활용하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충분히 사용할 만한 물건들은 다 있다라는 생각에서, 공간은 더 넓어졌고, 마음은 더 여유롭고, 자꾸 이제 집에 있고 싶어지는 그런 게 변화가 됐었고, 집에 있는 거나 생활하는 거에 모든 거에서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좁은 공간도 넓은 공간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었어요. 누구나 자기 인생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인생책을 꼽자라고 하면 두 권을 꼽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작은 에세이 책이 아들 엄마 좀 나갔다 올게, 이 책이었어요. 이 책은 유명하지도 않고 작은 에세이 책이지만 공감이 너무 됐기 때문에 제 인생책 중에 한 권이고, 제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준 책 중에 하나예요. 김미경의 리부트 책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고 많이 읽어보셨을 책 중에 하나겠지만, 저에게도 이 책은 다른 인생을 조금 살게 해주고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을 한 권씩 제가 소개해드리면, 아들 엄마 좀 나갔다 올게. 이 책 제목이 저한테는 너무 와닿았었어요. 답답한 곳에서 좁은 공간에 좁은 마음으로 좁은 시야로 보고 있었던 저에게, 육아도 처음이고 모든 게 처음이었던 저에게 이 책 제목이 저에게 해방감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준 책 중에 하나였어요. 제일 컸었던 건 육아를 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육아의 고정관념을 깨주었던 책 중에 하나고, 이 책 중에서 난 내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이유식, 밥, 반찬은 물론이고, 노는 것도 하루 종일 함께 놀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은 이 책 한 권을 읽고서 모든 게 거의 바뀌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나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주고, 다른 면을 알게 해준 책. 이 책에서 배우고 생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지를 잠깐 소개하자면, 첫 번째가 너는 영화를 보거라. 나는 책을 읽을 때다.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은 제가 아이가 6살 때 적용을 해본 거예요.
6살 때 정도 되니까 아이가 스스로 하려고 하고 자꾸자꾸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됐어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TV 보는 거 당연히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아이와 같이 영화관에 갔었는데 너무 집중도 잘하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게 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책을 읽은 그대로 그러면 혼자서 영화를 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니 혼자서 볼 수 있겠다고 말을 해서 혼자서 티켓을 끊고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보는 시간 동안에 저는 따로 책을 읽거나 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고 영화가 끝나고 나면 오늘 출구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했더니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저만의 시간, 저 혼자서 있고 싶을 때는 아이한테 영화를 보여주고 아이는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저는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저의 시간을 조금 보내게 됐었고, 두 번째로는 하루 15분 놀아주기의 힘. 이건 기존에 저는 하루 종일 아이랑 놀아줘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아이한테도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도 아이만의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놀아주는 거가 아니라 하루에 15분을 집중해서 아이한테 모든 걸 다 맞춰주고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너가 하고 싶은 거를 정해서 같이 놀아주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아이가 생각하고 놀거리를 찾아와서 함께 놀아주는 그 시간에는 온전히 아이한테 집중하는 시간으로 해서 활용을 했고, 지금도 아이랑 같이 바둑을 두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집안일 신경 끄기의 기술. 이건 주부라는 직업을 포기해라. 나는 더 이상 주부가 아니다. 나는 그냥 나다. 이게도 선택이다라는 문장이 저한테는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 집은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생활만 가능하면 되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난 나만의 환경으로 인해서 요일별로 청소를 하거나 주말에는 무조건 쉬기를 저는 선택을 했어요. 매일 똑같이 똑같은 곳을 다 한 번에 청소하려니 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청소를 해도 금방 뒤돌아서면 깨끗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에는 주방, 화요일에는 화장실, 수요일에는 거실 이렇게 요일별로 구역을 나눠서 청소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매 일주일 동안 내내 청소를 하게 되는 꼴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주말에는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주말에도 살림을 하지 않고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만드는 집안일을 신경 끄기의 기술을 조금 활용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바야흐로 엄자벨의 시대다. 이 문장은 아들은 할 수 있는 걸 스스로 해야 한다라고 저는 아이한테 늘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헬리콥터 엄마가 될 수도 없고 되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끔 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려고 해야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이유 없이 사주지는 않아요. 장난감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를 댔었을 때 타당하다라고 하면은 그때 사주고 장난감은 사도 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장난감을 하나 사게 되면 집에 있는 장난감을 세 개를 정리를 하는 조건으로 하나를 사준다던가 물건에 대해 이렇게 함으로써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이 기존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본인한테는 또 추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새로운 장난감을 계속 사달라고 하는 횟수가 조금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방법을 조금 사용을 했었고 워라벨 엄자벨이라는 말은 워라벨은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라는 뜻이듯이 엄자벨은 엄마의 삶과 자녀의 삶의 밸런스도 맞춰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말이 저는 또 너무 와닿았어요. 아이의 삶도 있듯이 엄마의 삶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의 균형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거를 삶에 하나씩 적용을 하다 보니 저의 무거운 짐이나 고정적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풀리게 해서 되어서 저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책은 음, 우울했던 출퇴근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바꿔준 책이고,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게 해준 책이고, 얌전하게 읽던 책을 내 걸로 만드는 계기가 됐었고, 이 계기로 MKYU 대학에 입학을 하며, MKYU 학생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SNS라는 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힘들게 출퇴근하던 시기에 우연하게 김미경 TV를 보게 되면서 많은 강연을 듣고 제가 조금씩 변하게 되었었고, 아침에 출근길에는 경제 관련 TV를 보기 시작하면서 3프로 TV를 보면서 경제에 관련된 걸 많이 알게 됐었고, 퇴근할 때는 자청이나 드로우 앤드류, 하와이 데즈텍 같은 이런 채널들을 돌려가면서 보면서 많은 깨달음과 많은 거를 조금 접하게 됐었고, 자기가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미경 TV에서 소개하는 책은 다 읽어보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책을 연계해서 읽게 됐었고, 저는 원래 얌전하게 책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접지도 않고 거의 그냥 띠지로만 표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읽다 보니 이걸 내 걸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밑줄도 긋고 옆에 제 생각을 적어보기도 하면서 한 번 읽은 책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SNS를 시작을 했는데, SNS를 시작할 때 김미경 강사님은 항상 강조하는 게 새벽 기상을 항상 강조를 하세요. 저도 한번 해봤더니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SNS 시작을 할 때 새벽 기상을 인증을 하고 독서를 인증을 하면서 인풋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SNS 강의를 들으면 아웃풋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인풋이 뭔지 아웃풋이 뭔지 이런 거는 저는 모를 시기였었고, SNS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가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게 해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렇게 책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저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SNS를 시작하면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친구들이 생겼고, 우울감에서 행복함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또, 이렇게 행복함을 느끼면서 속에서도 제가 뭐가 부족한지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SNS 강의를 보면 아웃풋을 많이 해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잘 나오지가 않았었고 쓰여지지도 않았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예쁜 말로 예쁘게 포장만 하려고 하다 보니 아,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하며 다시 인풋만 하는 그런 무한 반복을 하게 됐어요. SNS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잘하고 예쁘게도 하고 좋은 콘텐츠를 많이 올리기도 하는데 아, 나는 많이 부족하구나. 나는 뭐가 부족할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시작하게 되면서 하게 되기도 했었고, 하지만 좋았었던 건 오프라인에서 알지 못했었던 온라인에서만 알 수 있었던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SNS를 시작하면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을 하면서는 인스타와 블로그를 해보기 시작했었고, 더 다양한 분들을 알게 되고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 그런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거 책을 통하고 SNS를 통하면서 나도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도 공감을 해주고 응원도 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용기와 힘을 얻으면서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SNS의 삼총사인 인블류,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한 것을 기록하고 인증하려고 시작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었고, 내적 글쓰기를 해보려고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고, 예뻐야 할 것 같아서 유튜브는 아직 시작은 하지는 못했어요. 여기에서 제가 부족하다라고 느낀 거는, 아, 역시 기본은 글쓰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모든 거를 하려면 글쓰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인스타그램은 피드나 캡션을 내용을 글쓰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블로그는 당연히 글을 써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거가 글쓰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뒤늦게서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아, 나는 왜 못하지? 뭐가 부족하지? 나도 나눌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나는 이게 잘 나눠지지가 않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아, 그래, 글쓰기가 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독서를 하면서 글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의 부족한 건 글쓰기라는 거를 깨달았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매일 아침에 감사일기, 성공일기, 미래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읽었었던 책은 쭉 보니, 마케팅 글에 관련된 책을 주로 읽었지, 나만의 이야기를 풀 수 있는 그런 글을 읽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액션 독서에서 액독글을 같이 하면서 글을 쓰면서 하루에 30분씩 매일 글을 쓰니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게 저한테 되는 또 하나의 환경 설정 중에 하나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아, 나도 나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보면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하면, 내적 글쓰기를 하면 돼요라고 말을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어요. 내적 글쓰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매일 아침 감사일기 쓰고 성공일기 쓰고 미래일기를 쓰다 보니 처음에는 누가 본지도 않은데 누군가가 보는 것처럼 소심하게 쓰고 예쁘게만 쓰려고 하다가 지금은 제 마음속에 있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쓰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어, 저의 생각을 조금씩 묻어나게끔 쓰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나만이, 나만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고 싶은 것과 나만의 이야기를 책으로 전하고 싶은 것 두 가지인데요. 저도 저만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고 찾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책을 읽고 글로 제 마음을 쓰면서 나만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뭔지 꾸준히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 안에서 나만의 인생책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매일 아침 40분씩 나만의 글, 나만의 인생글,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생각은 어떻게 되는지를 글로 쓰면서 그렇게 쓰다 보니 제 인생이 정리가 되어 가고 그 안에서도 나눌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책으로 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은 글을 조금씩 써보면서 이 글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내가 겪었던 경험이나 내가 사용했던 이런 팁들을 나눠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조금씩 글을 써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책을 통해서 글을 쓰기까지의 이 글쓰기를 통해서 제가 저만의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오늘 아침 라이프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 아들 엄마 좀 나갔다 올게라는 책을 또 저도 읽어보고 싶네요. 특히 네. 집안일 신경 그러니까. 끄기 기술 이것도 그렇고 음, 엄마 그 김미경의 리부트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바뀐 분들이 워낙 많아서 뭐 맞아요. 말해 뭐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음, 그 책은 조금 생각을 음,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음. 음.
그래서 그러게요. 바로 음, 도서관에 있나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또 들으시면서 찾아보셨군요. 예, 도서관에 있나. 왜냐면 리부트 책은 집에 있으니까 해서 보면서 아, 리부트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그러면서 이미 아들이 다 성장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음, 읽어봐야겠다 하고 찾을 때 용인 쪽의 도서관에는 없네요. 음,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아, 한번 경기도 해보세요. 사이버 경기도에 도서관? 사시는 분은 음,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이 가장 많은 그 책의 어, 그 포털 같은 데니까 경기도 사이버 예. 도서관에 들어가시면 전자북도 볼 수 음, 있고 전체 경기도 내에 있는 음. 도서관의 책들이 다 나오니까 아, 어느 도서관에 있다는 것도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나실 때. 감사합니다. 네. 멋지십니다. 전자책, 전자책을 볼 수 정보가. 있는 아마 사이트일 거예요. 지금 연 작가님 음, 말씀하시는 게, 그죠? 네. 이제 전체적으로 논문도 그렇고 다 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 음, 사이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경기도 사이버 음, 도서관에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뭐 음, 오디오도 있고 여러 가지 전자북도 있고 그 음. 많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아유, 도서 감사합니다. 책을 하시는 분은 음, 거기를 이용하셔야 돼요. 저도 요번에 작은 음, 도서관 뭐 전에부터 사용은 했었는데 네네. 예, 이번에 작은 도서관에서 그 정보 검색 관련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일반 포털 네이버나 구글에서 하는 거하고 음,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을 통해서 책에 또는 논문 이런 자료를 보는 거를 갖다가 이제 팩트 체크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먼저 경기도 음, 사이버 도서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라. 왜냐하면 인터넷에는 이제 가짜도 많으니까 팩트도 아닌 것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하니까 한번 회원가입 하시고 저는 뭐 저로 오디오북이라든지 뭐 전자북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경기도 좋은 살고 정보. 싶네요. 아니 도마다 다 있을 거예요 거기. 아, 그러니까 네.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음, 광주면 광주, 뭐 정읍이면 정읍에 있는데 이제 전체 음, 그 도의 전체를 갖다 가는데 음,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네. 대리님 준비하시냐고 안녕하세요. 애쓰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어, 맞아요. 어, 역시. 역시 들어주셔서 차분하게 감사합니다. 네, 떨지도 않고. 잘하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좋은 맞아요. 걸 더 범생 같은데 나눠드렸어야 아주 되는데. 네. 범생 같아 범생. 아, 감사합니다. 저는 그 책 이야기에서 이제 글쓰기 부분은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아 나도 좀 맞아요. 지나면은 저렇게 글도 쓸 수 있고 또 책도 쓰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다 해서 아주 감명 깊게 들었고 맞습니다. 작가님은 쉬워요. 거절하실 것 같아요. 아라님 오늘까지라며. 아, 네. 너무 아, 아쉬워요. 언제 그러니까 보지? 저도 너무 음, 아쉬운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직장에 출근을 하는데 30분? 40분 만에 그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는 시간이 조금 너무 음, 빠듯하더라고요. 음, 7시 한 음, 20분에는 나가야 되니까 음, 30분부터 아이 밥 차려주고 신랑 차려주고 이렇게 나가기가 너무 빠듯해서 음, 그래서 그래도 덕분에 너무 많은 거를 조금 얻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일단은 뭐 기본적인 환경 설정은 또 됐었고 글쓰기도 같이 하게 됐고 뭐 음, 아예 안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저의 음, 환경이 또 무너지면 다시 들어올 겁니다. 맞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환경이 무너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네. 무슨 말씀인지 계속 알죠? 돌아올, 돌아올 걸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인 네, 네. 거죠? 네네. 마음 보고 알죠? 싶어서. 그러니까 음, 너무 같이 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은 맞아요. 분들이 좀 같이 하면은 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음, 그 부분이 조금 곧 더 많아지시겠죠? 한번 아, 그런 것 같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해본 사람은 음, 끊을 수 좋다라는 없. 거를 알기 때문에 음, 유지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매력적인 거가 있기 때문에 음, 같이 많은 분들이 같이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송숙희 아유, 저자가 그 책에다가 써놓은 걸 음, 보니까 이 책 네. 읽기 지금 저희가 하는 액션 독서 같은 경우에 맥시멈 음, 인원을 8명으로 보더라고요. 8명으로 보고 음, 아, 음, 왜냐면 발표하고 이제 이게 리뷰를 하는 음, 시간이 필요하니까 음,
그리고 최저 5명은 이상 돼야 된다 이거죠. 음, 그러니까 8명 하더라도 뭐 사정이 있어서 참가를 못 하잖아요. 저희도 보면은 제일 적을 때 2명, 3명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하 5명은 참가를 해야지 제대로 효과가 있다 이런 걸 내가 오늘 아침에 읽었어요. 맞아요. 음,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독서 모임도 최소 7, 8명은 돼야 음. 누가 빠져도 중간에 그게 그래서 유지가 한 5명 되더라고요. 정도는 유지가 돼야지 음, 분위기가. 근데 한 맞아요. 3명 되고 이러면은 뭔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독서 모임을 하나 더 원래 했었는데 총 4명이었거든요. 음, 근데 한 명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야, 그냥 미룰까? 이제 이렇게 음, 되는 거예요, 말이. 근데 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원이 확실히 조금 있으면 정리가 되고 그게 딱 되더라고요. 아침 라이프님이 좀 늦게 들어왔으니까 사진 다시 찍죠. 사진 사전에 아, 네. 빠졌나? 아, 그리스님이 안 계실 때 사진을 찍어서 아마 사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라님, 네.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맞다, 아라님. 막 이러면서. 꿈꾸는 감사합니다. 우리 꿈꾸는 그리스님도 어제 회식이신데도 또 오늘 이렇게 네. 들어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침 라이프님이 내일부터 안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되게 아쉽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조금 서전하네요. 모르고 또 이제 들어올 수도 있어. 뭔가 괜히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쵸. 너무 음, 한편이, 서운해요. 그러니까 채은님도 그래서 연락 왔더라고요. 큰 결심하셨네요. 힘드시겠죠. 그래서 어, 일단은 좀 생활을 조금 하고 또 이제 눈이 오거나 그러면 또 더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래도 모든 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게 또 뵐게요. 네. 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아라님 우리 인스타 헤어지는 거 자주 아닌데. 올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자주 올리고 싶은데. 기다릴게요. 저도 어저께 어떡하지 하다가 너무 시간도 늦고 그래서 그냥 글을 5줄만 적어보자. 그리고 블로그 들어가서 5줄만 적었어요. 인스타 그냥 잘하셨어요. 2줄. 음, 맞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뿌듯한 마음으로 잤어요. 그래도 하셨네요. 음, 대단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SNS에 인스타에 가장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종합하는 유튜브예요. 유튜브에는 음, 거기 스크립트 쓰려면 요약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말하기도 또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니까 유튜브가 제일 어려운데 그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글쓰기 한 페이지 쓰듯이 유튜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딴 건 못해도 여러분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매일 이걸 갖다 내가 개인 기록을 영상으로는 저는 보관하잖아요. 그런 아직 뭐 이렇게 정리가 부족하고 이래서 베껴 쓰기 하고 따라 쓰기 하고 이러지만 영상 부분은 제가 그냥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제가 66일 동안 일단은 다 이걸 녹화를 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에 대한 거. 그러려면 이제 하루라도 빠지고 잘못하면 이게 소리가 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 녹화를 하다가 예? 여기 와이파이나 뭐 안 누르잖아요. 그럼 그냥 소리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두 군데서 하는 거야. 갤럭시 탭에서 하나 하고 PC에서. PC도 모니터 2개를 쓰죠.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해서 목소리라도 남게. 그래서 목소리 남는 거는 오디오만 따가지고 이제 처음에 한 열흘 정도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발표할 때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야. 이게 하나도 이름도 모르지. 그러니까 내용 들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디오로 해가지고 내가 자전거 타면서 다시 출퇴근할 때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이제 이름 익히고 그 내용 보고 또 그래가지고 책도 한번 검색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이제 51차 되니까 좀 여유도 아, 생기고 네. 정말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되는데 대단하세요. 예. 작가님도 연비님, 전문가. 연비님 피곤하죠?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다들 정말 다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책이 진짜 인생을 바꾼다는 말을 저는 이제는 진짜 믿거든요. 그 말이. 그래서 이렇게 뭐 아침 라이프는 잠깐 못 빼는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아침 라이프는 어디 가시는 거 아니니까 뭐 어디 뭐 해외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맞습니다. 얘기해도 저는 괜찮을 음, 것 같고 음, 진짜 또 그리우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뭔가 저는 약간 친정처럼 진짜 음, 그런 식의 생각을 하셨으면 또 좋겠어요. 그렇게 저희가 해드렸으면 더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맞아요. 음, 아, 소피아님도 건강이 지금 너무 안 음, 좋아지셔가지고 잠깐 음, 쉬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인원이 지금 조금 빠지기는 하는데 제가 또 한번 열심히 그거는 음, 끌어볼게요. 근데 그러니까 인원이 빠져도 갈 분들은 계속 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음, 꾸준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우리 소피아 님도 백도커를 너무 사랑해 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또 아, 언제든 소피아님도 못 보는 거예요? 좀 당분간 쉬려고, 왜냐면은 이게 솔직히 수능 전까지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픽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저는 항상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강제로 쉬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뭐 저희 집안 일도 있었고, 막 이런 거 다 치고 났더니, 요즘 너무 계속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급하게 일어나려고 애쓰니까 결국은 막 일어나려고 일어는 하는데 여기를 들어오지를 못하고 좀 책 좀 보다가 다시 잠들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구나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괜찮은데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못 들어오니까 되게 마음이 항상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일단 다음 달까지는 조금 늦게 일어나도 아침에 좀 운동 위주로 좀 이렇게 해서 몸을 좀 건강을 먼저 챙기고 그러고 나서 해야지 이게 내가 뭐 운동도 하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뭐도 하고 싶어서 막 그러고 해서 회사를 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엔 아예 병이 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새해 오기 전에 그렇게 좀 몸도 챙기고 이러면서 또, 나 할 수는 없지만 아쉬움은 아쉬운 대로 미루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저도 아쉬워요. 항상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해져서 시간이 또 되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조심하세요. 몸 잘 출근하시면서는 챙기세요. 하기는 좀 힘들 음, 거예요. 계속 하기는. 좋습니다. 제가 오늘 칩라이프님의 강연을 음, 사실은 그걸로 정리를 했거든요. 마인드맵으로. 제가 요거 음,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은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일찍 6시 반까지는 저는 독서도 좀 하고 그럴 생각이긴 한데 우선 오늘은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 너무 제가 괜찮은 프로그램을 또 발견을 해서 음.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또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어떤가요, 아침 라이프님? 발표하신 우와, 분으로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PDF 파일을 정리를 해서 카페에 음.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PDF로 내보내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건 또 마인드맵,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싱크와이즈는 제가 음, 배우려고 하진 않았는데, 저는 음, 싱크와이즈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음, 이거는 음. 이 마인드 드로우 맵인가? 그거거든요. 네. 앱이 있어요, 이런 앱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음, 음, 이 그래서 마인드? 리 라이프? 이 마인드맵에도 드로우, 여러 가지 이 종류가 드로우 많아요. 이, 마인드. 네. 네. 이거 이 드로우 유료예요? 마인드.
아, 네. 원래 어제까지 무료로 제가 쓰다가 저 어제 이제 음, 독서 모임도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음, 이게 개수가 한정이 있더라고요. 한 페이지에 음, 99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다 아, 말았죠. 급해가지고 음, 9,900원만 일단 내고 한번 해보는 중입니다. 일단. 네. 음, 근데 싱크와이즈보다 좀 저렴하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는 해서 우선은 써보고 있어요. 무료로도 써도 되는데 괜찮더라고요. 유료도 나쁘지 싱크와이저도 않아서. 3개월, 3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하면 1년 쓸 수 있어요, 무료로. 3개월씩. 예. 아, 그 이제 그 초대하는 게 3개월이거든요. 알아요, 알아요. 선생님. 강사 과정을 마친 분들은 이제 3개월 음, 과정이니까 그렇게 바꾸면 한 1년 정도 써보시고 음, 쓰시면 되죠. 싱크와이즈 파일도 있는데 저번에 연 음, 작가님이 그 백만장자 메신저 할 때 주셔서 근데 음, 보는 건 제가 하겠는데 아직 만드는 걸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손이 안 거기는 익어서. 저거만 노션은 슬래시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음, 근데 싱크와이저는 스페이스바만 누를 줄 알면 돼요. 음, 이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만 누르면은 이렇게 가지가 쭉쭉쭉 나가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눌러줄만 하면 돼요. 선생님은 참 이것저것 이런 쪽으로는 지식이 많으세요. 그쵸. 멋지세요. 음, 그래서 이제 책을 어, 정리하실 때 노션도 음, 저도 이제 독서법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음, 바로세이님이 한 거 갖다가 이제 어제 음, 실습을 다 해봤는데 거기에다가 음, 싱크와이저는 한 페이지로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차 음, 같은 거 복잡하다 그러셨는데 노션에서 하면은 복잡할 거예요. 근데 싱크와이저로 하면은 뭐 5분도 안 걸리죠. 목차하고 싹 정리하는데 음, 한 장으로. 그러니까 음, 네. 그러면은 또 싱크와이즈가 좋죠. 마인드 맵이니까 거기는 생각 정리. 음, 한 장으로 음, 모든 게 다 한 장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저는 음, 그러니까 현재 강의용으로는 싱크와이저를 쓰는데 음, 지금 노션도 기초 과정은 조금 이제 실습을 했으니까 두 개 다 음, 이제 그러니까 싱크와이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홈페이지 저는 홈페이지는 옛날에 다 만들 줄 알아요. 홈페이지는 예? 음, 옛날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수동으로 만들 때,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에디터 해가지고 에디터가 나왔을 때, 지금 다 게시판식으로 해서 어디든지 그냥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역사를 다 아니까 노션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로 뭐 사용하기가 편하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또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음, 홈페이지용으로 한번 노션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독서 노트도 음. 좀 싱크와이즈하고 결합을 시키면은 좋고. 노션 그러니까 사용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은 뭐 그런 대로 70대에서는 앞서는데 뭐 여러분하고 비슷할 거예요. 40대 정도 수준은 되는데 우리 딸보다는 잘해요, 제가. 딸보다는 잘하니까. 멋지십니다. 딸보다 80년 잘해. 저희가 80년생, 83년생이니까 딸이 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제가 좀 낫고 이제 전문적으로 거기도 또 40대 얼리 어답터가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보다 못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타겟으로 하는 게 한 55세부터 한 75세 사이 시니어 쪽, 은퇴를 앞두고 은퇴를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디지털 쪽에 약해요. 상당히 약해. 스마트폰 그쵸. 사용법도 그렇고. 음, 이제 그런 분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그래도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고요. 잠깐 요거 중지하고 강연은 다 잘 마쳤으니까 오늘 음, 이제 아침 라이프님의 이야기를 또 좀 들으셨는데 다른 분들은 또 말씀을 좀 주시긴 했는데 은비님은 어떠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책을 읽으시고 그거를 이렇게 삶에 적용하셨던 점, 이거 자체가 되게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좀 이렇게 음, 읽고 적용한 거는 읽은 거에 비해서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전 제가 그걸 지금 많이 느끼고 지금 많이 음,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느꼈던 거, 실천해 보고 음, 싶었던 거를 지금 많이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음, 함께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적용했다는 거. 6살 때 영화관에 아이를 먼저 이렇게 넣어놓고 이게 참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끼리 이렇게 영화관에 보고 와라 했었던 거는 좀 더 커서 그것도 저는 2명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 혼자였으면 난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하나의 또 용기였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십니다. 맞아요. 좋아요. 용기가 대단해요. 저도 좀 더 미니멀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12월부터는 조금 전자책을 보는 습관을 더 좀 들여보자. 맞아요. 이렇게 이게 그 손에 책이, 잡히는 책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까지. 저도, 이게 맞아요. 이제 책이 전자책을 가로로 있다가 세로로 쌓이기 시작했어. 저도 그래서 그래요. 저도. 되게 웃긴 게 너무 웃긴 게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미니멀로 살아야 되는데 책이 너무 쌓이는 거예요. 진짜 책이 막 파묻히게. 그렇다고 막 또 책꽂이를 또 더 살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딱 리셋을 다시 하는 거죠. 아, 나는 전자책만 충분히 읽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전자책으로도 충분히 인풋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또 한번 마인드셋을 바꿔보려고 해요. 근데 그 송숙희 작가가 이번에 그 백만장자 작가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11월 30일부로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책 한 권을 사시는 독자는 종이책을 사시는 분은 이게 26만 원 정도가 든대요. 보관료까지. 그러니까 집안에 그걸 평수로 계산해가지고 책 한 권을 보관하는데 비용까지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한 권, 종이책 한 권 하는데 26만 원을 투자하는 거래. 이 책을 읽으려면은 뭐 7시간을 보든지 몇 시간을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그쵸. 시간을 갖다가 자기가 받고 있는 월급으로 계산하는 거야. 투자 비용. 그래서 책을 한 권 사시는 분은 26만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거고 유튜브나 블로그나 뭐 인스타 보는 사람들은 5천 원 이하예요. 그 보는데 투자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이 책 한 권 사서 보시는 분은 그 어떻게 보면 저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하신 그 중요한 고객이라는 거지. 이 보관 비용까지 계산했더라니까요. 집에 이걸 갖다가 책을 꽂았을 때. 그건 생각 그죠? 못했네. 아니 이게 그걸 돈으로 계산해야 돼. 이 공간은. 맞아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 지금 그렇네요, 진짜. 안에 집을 갖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비싼 집에. 집이 뭐 몇 억이든 간에 그걸 평으로 계산해 가지고 책을 한 권 보관하면 그죠? 이게 우리 딸은 다 팔아요. 그거를 알라딘에다가. 그 장난감도 다 팔고. 이게 이제 미니멀 라이프가 제가 볼 때는 좋긴 좋은데 저도 뭐 반대예요. 반대해서 그냥 흐트러 놓고 쓰는 스타일인데 너무 깔끔해, 깔끔해. 창고를 열 수가 없어요. 열면은 아들들 초등학교 때 쓰던 것까지 지금 이렇게 고이 모셔서 있는데 걔네 다 꺼내서 버려야 그거를 이렇게 되는데. 동생은 또 거기 그 초등학교 교사인데 서울에서 아, 근데 거기는 뭐 이제 둘 다 돈을 버니까 양쪽에서 버니까 이제 막 돈을 이렇게 막 쓰는 스타일인데 그럼 뭐 옷이고 뭐 장난감이고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예? 다 물려받아요. 물려받아가지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뭐 이제 무료로 이렇게 하고 뭐 어디도 가게에다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맞아. 아름다운 가게. 당근 이런 데다가 내놔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문 앞에 내놓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관을 안 하더라고. 맞아. 책도 딱 보고는 맞아요. 그냥 알라딘에다가 파는 거예요. 몇백 원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책 오래 보관하시면 옛날에는 이게 백과사전 같은 거 막 이렇게 단체로 사가지고 집에다가 했는데 그 보관료 맞아. 엄청나는 거예요. 그거 50년 그렇네요. 보관해 맞아. 보세요. 그 돌아가시고 나면은 지금은 필요도 없어졌잖아요. 그 책이. 맞아. 사전도 맞아요. 그래 사전. 사전 같은 거, 우편 같은 거 지금 필요가 없어. 맞아요. 이게 아, 그 근데 대학교 때 저는 쓰던 명분이 있어서 버리려다가 또 하나를 놔뒀어요. 보관료가 명분. 대단하더라니까 그게 집에 차지하는 거를 그걸 갖다 돈으로 계산한 거야. 이게 책 한 권 사서 이거 2만 원이 아니고 26만 원이래. 투자하는 비용이. 종이책을 보관하시는 분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고양이도 있어요, 은비님?